초음복부터 시작한 동화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친하게 됐을 때 파닉스는 요즘에 이제 물론 영어 교육 기관이나 학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 이런 데서도 기회가 되지만 언어라는 건 생활 속에서 자꾸 활용할 때 늘어나겠죠.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파닉스, 음가를 가르치는 영역까지는 엄마가 옆에서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같이 활용하고 같이 즐기는 시간을 생활 속에서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. 말씀하신 어느 시점까지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. 아이가 음가를 배워서 그럼 이렇게 조금 될 무렵에 이제 파닉스까지 했으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기가 쉬운데 많이들 여기서 부모님들이 막혀하는 것 같아요. 근데 파닉스를 다른 비유로 뭘 비유하냐면 두발 자전거를 이제 막 타기 시작한 것과 똑같다 이런 비유를 많이 씁니다. 그러면 파닉스가 돼서 음가를 처음 배우는 이제 두발 자전거를 타고 조금 이제 운전하는 방법을 배운 거거든요. 그래서 비틀비틀하고 천천히 갈 때, 이제 음가까지는 해줬어가 아니라 그 아이가 쌩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부모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어떻게 애가 중요한데요. 아이 연령에 정말 맞는 만만한 책. 아주 쉬운 책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단어 뜻을 찾아주거나 이런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책을 가지고 아이가 소리내서 글을 읽고 엄마가 그걸 모니터링 해주는 거죠. 재밌다 하면서 아이가 가다가 어디서 막히는지도 좀 보고요.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소리내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가지고 자전거로 말하면 속도가 어느 정도 딱 붙었을 때 아이 입에서 자꾸 소리내서 읽기 싫어요. 왜냐하면 소리 안 내면 난 더 빨리 읽을 수 있어요. 라고 말할 때까지는 아직 혼자 자전거를 못 타는 아이죠. 근데 거기까지는 부모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해줘야 하지만 정말 책 읽는 아이로에 왜 우리가 그 아장아장 걷고 보행기 타던 아이가 어느 날 이거 손 떼고 걷잖아요. 근데 딱 그거를 목격하게 하는 게 언어에서는 이 영어로는 플루언스 유창성 단계인데요.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아기 때부터 알파벳을 해서 서두른 셈 치고는 책을 유창하게 읽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. 근데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알파벳이니 파닉스니 다 띄고도 유창성에서 서포트 안 해주고 갑자기 이제 사전 들이대고 이제 또 어려운 책 막 읽으라고 푸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유창성 개발이 안 되고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지금 그 조현리 선생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유아 단계부터 이제 유치원 단계까지 이제 구별을 해서 그러니까 그 발음까지 어머니가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아이의 영어 교육을 담당을 하라. 특히 이제 파닉스의 중요성을 또 강조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? 말씀 잘 들었고요. 네. 일단 지금 보니까 지금 이중언어 교육 학습 차원에서 지금 이제 영어를 교육하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도 하나 이중언어 이제 교육이죠. 근데 크게 이제 시기적으로 이게 만 3세 이전에 두 언어를 같이 배우느냐 아니면은 한 언어를 모국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시기가 돼서 지나서 영어를 배우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. 근데 선생님은 지금 동시적인 소위 태어나서 가능하면 우리말과 함께 영어를 같이 좀 배우게 하는 것 같아요. 상당히 이상적으로 좋습니다만은 다 좋죠. 근데 우리가 특히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선생님처럼 지속적으로 아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영어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해주면은 아이가 이제 영어를 배우면서 프로세싱이 약간 늦어집니다만은 쉽게 이제 영어를 우리말처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상황이 극히 일부 그 이상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럴 경우에 자칫하면은 그 어린 나이에 두 언어를 둘 다 습득하는데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아까 조심스럽다는 말씀이 바로 그건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모국어라도 제대로 좀 학습한 다음에 이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.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언어 학적으로 볼 때 만으로 한 5살 되면은 모국어를 다 한다고 봐요. 거의 기본적으로. 그럴 경우에서는 아직 좀 뇌의 유연성이 있고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. 그때 이제 외국어를 학습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말 배웠던 능력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이되는 게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그런 시기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.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두 언어를 동시에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환경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좀 할 필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
그래서 그 우리 모국어 습득에 그 안 좋은 영향을 끼쳐가면서까지 하는 방법이라면은 그건 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충돌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. 네, 네.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네. 그러면 일단 선생님께서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머니의 역할, 그다음에 그 아이를 가르칠 때 이러이러할 것은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끝으로 좀 네. 해주시죠. 예. 부모님이 굉장히 열심내는 데 비해서 열심내는 거하고 욕심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 언어를 동시에 주려고 욕심을 낸다기보다는 물론 하나의 우리의 언어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와중에요. 우리가 아이들의 그 세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음악도 들려주고 또 많은 예쁜 그림들도 보여주듯이 그 영어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가 있어요. 뭐 그림 동화의 세계라든지 아름다운 노래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세계로 오픈하는 마음으로 그냥 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또 전혀 오픈이 안 돼 있다가 한국말을 너무나 잘하고 한국말로 이제 너무 이미 편안해졌는 상태에서 갑자기 영어책을 들이대면은 아기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나의 노출이니까 하나의 세계니까 큰 부담 없이 받아들이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 말이 이미 너무 익숙해지고 우리나라로 된 책이 이미 너무 재밌고 거기 너무 픽스된 상태에서 갑자기 새로운 거를 노출을 하면 애들이 한국말로 읽어줘. 영어책은 싫어. 갑자기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푸시해서 동시에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것을 좋은 것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 언어로 된 너무나 많은 컨텐츠들을 노출해주는 동시에 다양한 세계들이 이게 동시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걸 했으면 좋겠고요. 다른 것보다 아이가 적절한 시기에 배워야 되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엄마들이 더 욕심을 내다 보니까 오히려 애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. 저희 아이는 제가 유학을 하는 중에 나왔는데요. 제가 학교를 다니는 바람에 일찌감치 아주 학교 이렇게 아침에 유아원에 가 있다가 이제 저녁에 저를 만나다 보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이중 언어를 쓰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당연히 말이 느렸습니다. 그래서 좀 저는 희생됐다고 생각하고 좀 많이 미안해했습니다. 근데 제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걸 제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. 당연히 어릴 때부터 눈 뜰 때부터 음악만 들었고 피아노만 친 아이는 4살 때 어쩌면 벌써 천재적인 끼가 발휘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지만 피아노와 또 미술과 음악과 다양한 콘텐츠를 골고루 노출한 아이들은 하나를 기발하게 잘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벌써 이렇게 오픈되어 있겠죠. 그 세계가 서서히 열리겠죠.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만 빨리 한 아이들은 그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아주 클리어하고 분명히 형성되는 부분이 있고요. 저희 아이는 어쩌면 두 가지 언어 때문에 처음에 혼란을 겪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너무나 처음엔 아이한테 조금 힘들었겠지만 두 가지 세상을 이제 같이 안고 큰 경우가 됐는데요.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왜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면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딸린 문화가 이렇게 딸려오는 것처럼 영어로 인해서 만난 세상이 있고 한국어로 인해서 만난 세상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안고 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아이가 세상을 보는 눈도 커지고 또 두 언어가 주는 굉장히 좋은 것들과 친숙해지면서 천천히 가서 나중에는 훨씬 더 결과적으로는 풍성해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졌거든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엄마들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. 그 부분만 좀 잘 절제를 하시고 정말 아이와 좀 같이 즐긴다는 생각으로 네. 책 읽기에 도전을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죠. 예, 네. 그럴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말씀 주실 조앤리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박준영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예, 토크앤 이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. 5월인데요. 5월이면 참 바쁜 날이 그렇죠. 많은 네. 달이죠. 챙겨야 할 일들도 많이 있고요. 자, 생각만 해낼 수 있는 날들이 이제 어린이날, 어버이날, 스승의 날, 성년의 날. 어이구, 네. 굉장히 많네요. 네. 예, 너무 그 귀찮다,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이렇게 감사함을 느꼈던 분들께 네. 그 표하는 어떤 그 마음을 표시하는 그런 날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